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서 음식점을 국가에서 허가받은 사람만 운영하게 하겠다. 아무리 이재명이 한 말이라도 이건 충격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시장을 방문해서 한 얘기라는데 사람들이 식당을 열었다가 많이 망하니까 국가가 아예 나라 안의 식당의 총량을 정해놓고 허가받은 사람만 음식점을 하는 허가 총량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재명이 뭐라고 떠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노마저 찢어져 버린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이 발언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고 있어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 사람들이 자꾸 음식점을 열어서 망하니까 국가가 음식점을 허가해 주겠다. 이 아이디어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이재명의 평소 생각, 성향, 그놈의 일은 잘한다 할 때 그 일이라는 것이 대체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재명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이 한마디에 전부 다 녹아 있어요. 우선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아이디어는 국민은 어리석다, 국민은 각자 스스로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결정을 대신 내려줘야 한다는 철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해왔어요. 좌와 우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우측은 개인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 각 개인이 내리는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 그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려고 들어서도 안 된다. 설사 개인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제3자, 정부, 국가는 그보다 더 올바르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과 자격이 없다. 정리하자면 개인이 중심이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좌측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사회주의, 공산 전체주의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리고 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가, 국가가 개인을 양떼처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선택은 많은 면에서, 때로는 모든 면에서 각 개인의 선택의 총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역사가 증명했듯이 그 의사결정과 그 판단의 권한은 진리를 깨달은 존재, 이른바 철인 한 명에게로 수렴합니다. 철인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민을 양떼나 쥐떼처럼 올바른 길로 인도해갈 책임이 있고 또 권한이 있어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사회의 부속품이 있을 뿐이죠. 이게 모두가 평등하고 계급도 없고 자산의 차이도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공산주의 사회가 반드시 1인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고 모든 부가 집중되는 전체주의 독재로 흐르는 이유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표현대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조금 더 평등해지는 거예요. 전체주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철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독재자들 모두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그런 믿음이 여실히 드러났었어요. 한국에도 자기 자신이 철인이라고 믿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철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틀렸다. 너희들의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재명의 발언을 한번 보죠.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끔찍하게 불쾌하고 소름이 쫙 돋았다면 여러분은 정상인입니다. 선량한 국가, 어떤 국가가 선량한 국가인가요? 선량한 규제, 어떤 규제가 선량한 규제인가요? 무엇이 선량하고 무엇이 선량하지 않은지를 여기서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규제 악용 사례가 많아서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괜찮다,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배하는 국가는 선량한 국가고 자기가 하는 규제는 선량한 규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통제 권한이 국가에 의해서 악용될까 봐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내가 하는 규제는 선량한 규제라서 악용되지 않는다. 나의 국가는 선량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철인 타령입니다. 말이 많으면, 말이 길면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쯤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산주의 이전보다 더 춥고 더 배고프고 더 살기 힘들어졌지만 이게 더 행복한 거고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게 바로 해방이고 이게 바로 자유라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쩔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혁명 이전보다 춥고 배고픈데 무슨 말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춥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라고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배고픔마저 좋은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가난마저 행복이다. 내가 하는 규제는 비록 이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자유를 빼앗아가지만 선량하다. 선량해서 괜찮다. 이재명은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저는 허가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철학적인 논쟁이라 함은 뭘까요? 정치 철학적인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재명은 이게 극단적인 공산 전체주의식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필요함으로 그냥 해야 한다고 이야기 중이에요.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하죠. 당신이 그 일의 대상이 돼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일의 대상이 순식간에 온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이재명의 자유에 대한 뒤틀린 착각에서 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날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가 들은 것 중 가장 끔찍한 말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말을 꼽겠습니다. 아니요, 이재명 씨, 그것 전부 다 자유 맞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올바른 길, 국가가 정한 올바른 행동만을 국민들이 양떼처럼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모두가 자유고 그 모두가 개인의 선택이고 그중 좋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국가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규제로 만들어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건 자유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건 개인의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할 자유는 인정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할 자유는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한돼야 한다.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건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딱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부 자유는 국가가 허가해주고 일부 자유는 국가가 허가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자유가 없는 국가인 겁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고 식당을 열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때로는 망하고 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삶과 죽음조차 국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정치인 나부랭이 주제에 그건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선택에 대해서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권하고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뿐 선택을 법으로 막아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국가가 인민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인민의 선택을 국가가 대신 내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게 아니라 그 한 원칙이 체제를 교체하는 거라고요. 과연 저런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재명은 음식점 운영권을 200에서 300만 원을 받고 팔게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데 총량이 정해져 있는 사업권의 가격을 무슨 수로 자기가 200에서 300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미국 대도시에는 택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메달리언이라고 부르는데 뉴욕에서는 개당 비쌀 때는 100만 달러가 넘었고 우버를 비롯한 다른 차량 서비스가 넘쳐나는 요즘에도 1억 5천만 원쯤 갑니다. 다른 도시들도 비쌀 때는 7에서 8억 원, 지금도 적어도 여전히 수천만 원에 거래돼요. 이건 공식적인 거래고 음식점 사업권 거래는 그렇지 않겠죠. P2P로 이루어지겠죠. 음식점끼리는 사업권이나 음식점 법인을 통째로 넘기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뻥튀기 시키겠죠. 얼마나? 알 수 없어요. 개업할 때 200만 원, 300만 원은 돈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보다는 훨씬 비쌀 겁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뭉칠 겁니다. 한 사업자 안에서 여러 업주가 각기 다른 요리를 만드는 꼴을 흔하게 보게 될 거예요. 수많은 음식점이 소작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기업 체인은 전부 직영점으로 바뀔 거예요. 사업체가 같으니까 허가가 필요 없어요. 이재명이라면 아마도 뭔가 또 대기업 직영점 총량제 이런 걸 만들어서 규제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규모 상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감당하는 일자리의 숫자가 엄청난데 그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조차 못하게 해놨으니까요. 아니면 오픈할 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게 해놨으니까. 그 빈자리는 뭘로 메꿀 겁니까? 또 어르신들 한 달에 20만 원씩 나눠주고 그걸 취업자로 카운트할 겁니까? 문재인의 DNA가 이재명 안에도 역시 흐르고 있습니까? 자꾸 망해서 안 되겠다. 망할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법으로 통제하자. 그런 식의 논리는 음식점뿐 아니라 모든 업계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옷가게가 자꾸 망하니까 옷가게 총량제를 하자. 제조업이 자꾸 망하니까 제조업 총량제를 하자. 의사들이 경쟁이 심해지고 자꾸 망하니까 개원 총량제를 하자.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 총량제를 하자. 이건 나부터 잘리. 그뿐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시민 총량 허가제를 도입하자. 허가증에 도장이 찍힌 사람만 서울에 거주하게 하자.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영끌을 해서 거대한 대출금과 함께 집을 사는 건 자유가 아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니다. 선량한 내가 선량하게 그렇게 정했다. 그래 버리면 땡이에요. 지금까지 저쪽 애들이 그냥 얼치기 사회주의자였다면 그리고 그걸 온갖 헛소리와 거짓말로 포장을 해왔다면 이재명은 달라요. 그냥 아예 대놓고 전체주의를 이야기해요. 자유의 말살을 대놓고 떠들어요. 억강부약, 강자를 억압하겠다.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 물론 헛소리인 것은 같습니다만 다른 저쪽 애들이랑은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하지? 의아할 정도예요. 국가의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생각 이전에 국민 보고 뭘 허가해주니 많이 하기 전에 본인의 막말은 대체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떠드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뻘소리는 총량제 없습니까? 총량제가 있으면 이미 총량 한도를 진작에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